신한 천일염과 SK 앵크린의 경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장고대국 두 판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맨 오른쪽에가 박주민 선수 모습입니다. 네, 또 장고판이 지금 두 판이 남았기 때문에 네. 두 판을 동시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지금까지 봤던 판은 한은규 선수의 우세고요. 네. 이제 두 번째 박주민 선수와 황재현 선수의 판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바둑도 지금 거의 사실상 끝내기에 들어왔어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집들이 서로 여덟, 굉장히 커가지고 아홉. 흙은 대략 60집 정도 나는 하나. 모습이고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 바둑은 좀 미세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백이 조금 좋아 보이거든요. 네. 네, 황재현 선수가요. 약간 흙이 좀 덤이 부담스러운 그런 바둑을 보입니다. 박종훈 선수 얘기랑은 전혀 다르잖아요. 정반대네요. 네, 두 하나, 판 다 둘, SK 그린이 좋은 것 같은데 네. 다섯, 글쎄요. 일곱, 여덟, 아홉. 중앙 쪽 삭감을 들어가죠. 네, 지금 이제 그쪽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네. 그쪽 백집. 네. 이쪽이 아직 경계선이 확실치가 않아서요. 네, 좌상 쪽에 백집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단 백은 갈라갑니다. 황재현 선수. 저 왼쪽에 한은규 선수 판은 일단 김미로 선수가 조금 버티는 모양인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중앙 쪽으로 계속해서 모양을 잡아갑니다. 사실 뭐 이 바둑리그나 퓨처스리그가 모두 단체전이긴 한데 네, 특히 퓨처스리그는 좀 개인전 느낌이 좀 나요. 맞아요. 개인전 느낌이 많이 나는데 신한천일염은 승리가 절실합니다. 팀의 승리도 절실하지만 개인 승리. 김미로 선수도 좀 더 승수를 쌓아가야 그렇습니다. 되겠죠. 네, 이제 일곱 장고대국 하나, 좀 더 자세히 보도록 둘, 하겠습니다. 넷. 자, 박주민, 황재현. 박주민 선수도 좀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역시 이 선수도 올해 입단한 정말 따끈따끈한. 저랑 마음이 통하셨네요. 그러게요. 네, 핫한 정말 신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나이가 96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22살. 입단이 좀 늦었어요. 네. 예. 근데 최근에 뭐 사실 추세로만 보면 그렇게 또 늦은 것도 아닙니다. 맞아요. 최근에 보면 20살이 거의 넘은 기사들 다 20대 프로기사가 많이 되고 있고요. 박주민 선수는 이제 얼마 전에 그 삼성화재배에서 네. 중국의 구링이 선수를 이겼어요. 구링이 마지막 선수가 하나, 중국 요즘엔 조금 성적이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한때 굉장히 잘 나갔던 선수였는데 일곱, 그 선수를 이번에 예선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실력은 있는 선수인데 올해 지금 퓨처스리그 성적 3패 그리고 올해 성적도 3승 7패예요. 올해 뭐 입단을 오래 했으니까 그게 총 성적이죠. 아직까지는 좀 확실하게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박주민 선수 지금 귀걸이 보이시죠? 저 귀걸이가 참 인상적이라고 했더니 네. 혈액순환에 좋다고 아무래도 이제 좀 진지하게 대답을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꼭 절대 멋을 부리려고 한 것이 아니다. 네, 뭐라고 예. 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분명히 방송에서 얘기를 할 그래서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박준희 선수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 그렇군요. 네, 말하지 말라 그랬나요? 아니요, 말을 한 그건 게 아니죠? 아니라 네. 멋을 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 건강, 혈액순환 혈액순환에 좋아서 좋다고. 수를 볼 때 좀 더 집중하고 네. 예, 좋은 수가 더 잘 보인다고 해서 하는 거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네. 신한 천일염이 저 색깔을 맞췄네요. 김민호 선수는 보니까 자켓은 아니고 남방이라고 그러나요? 셔츠? 아, 셔츠. 네. 셔츠를 입고 왔네요. 사실 이제 바둑리그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유니폼 다른 스포츠처럼 이런 게 이제 바둑에도 좀 맞아요. 접목이 됐는데 네. 특히 뭐 예전에는 사실 뭐 팀복이 있어도 안 입고 오는 선수도 많았고 네. 좀 이렇게 제각각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경우 거의 없어졌고요. 모든 선수가 같은 시합에 두지 않는 후보 선수까지도 뭐 퓨처스리그 선수까지도 바둑리그 감독님도 그렇습니다. 챙겨 입고 오고요. 굉장히 보기가 좋고요. 네. 사실 스포츠라면은 사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유니폼이 다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곡이 끝났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끝나버렸네요. 이 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민호 선수가 숫에 몰려있긴 했는데 네, 그냥 돌을 던진 것 같아요. 김민호 선수가. 몇 수 더 두질 않았네요. 지금 보면은 마지막 수가 여기입니다. 여기 붙이는 순간 돌을 던졌는데 네. 그러니까 이 수로 뭐 크게 수가 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기면 되는데 아, 나중에 이제 끝내기가 상당히 많이 당하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젖히는 게 꽤 있어서. 선수네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집이 네. 그러니까 집으로 안 되고 이미 바둑이 수수는 많이 두진 않았지만 변화를 할 때가 거의 맞아요. 없어요. 흙이 너무 두텁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아주 깔끔하게 돌을 던졌습니다. 결국은 박종원 선수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던. 네,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 네, 그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저희가 보여드리지 못했던 지금 그쪽 장면을 복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초반에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거슬러 올라갔네요. 한웅규 선수는 확실히 그런 느낌이 좀 받아요. 좀 체급이 다르다. 아, 맞아요. 네. 자신감도 그렇습니다. 더 있어 두는 보이고. 것부터 시작해서 이 상대를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거의 압도를 하면서 이겨가기 맞아요. 때문에 확실히 클래스가 네, 좀 그렇습니다. 느껴지죠. 뭐 SK앵크리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으면은 6명의 바둑리그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백이 침입을 했나 보네요. 네, 이 모양에서. 쪽에서 지금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싸움을 걸어갔는데 실전은 흙이 뭐 거의 제압을 하는 모양이었고요. 그렇습니다. 5점을. 근데 오히려 약간 흙이 바르게 받았어요. 실전에 흙은 여기도 쓸 때 날일자로 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네. 아예 지금 호구 치는 걸 다른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김민호 선수 오늘 성적까지 1승 3패 조금 더 힘을 내줘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웅규 선수는 1승을 더 보탭니다. 팀의 든든한 맏형인데요. 조만간 일곱 무대에서 네, 볼 수 있을 얼굴을 것 볼 수 같아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한웅규 선수 흙으로 불개 승을 거뒀습니다. 부드러운. 입술이 굉장히 매력적인 입술이죠.
부드러운 미소를 보여줬습니다. 안젤리나 졸리 있지 않습니까? 네, 영화 배우를 연상케 하는 100만 불짜리 입술을 가지고 있는. 극찬을 해주네요. SK 앵크린이 2대 0으로 앞서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한천일염이 팀 패배 확정이 됐고요. 네, 뭐 아쉽게도 오늘도 신한철염은 이제 팀 승리는 거둘 수 없게 됐고요. 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박주민 선수는 개인 첫 승이 또 걸려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바둑이 아까 봤을 때는 조금 불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자, 뭐 그 후로 좀 진행이 좀 됐어요. 네. 일단 백진을 조금 삭감은 한 것 같고요. 네, 여기를 이제 아까 밀어간 데까지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한 칸 띄고 여기 교환이 돼 있고 그냥 크게 공격하지 않고 바로 지켜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현 선수 지켜가니까 여기 한 점을 끊어 잡았고요. 이 자리를 끊어 잡고 백도 이곳을 막고 흙이 막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한 장면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 찌른 데까지 이렇게까지 수승이 됐는데 이 바둑은 이제 끝내기입니다. 복잡한 데는 다 하나, 정리가 됐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단수는 선수가 되겠고요. 네, 여기 두텁죠? 네, 이어지는 자체로 두텁. 집은 사실 그렇게 대단하진 않은데 사실은 뭐 손 빼고 이런 데를 둘 수도 있기는 한데, 네, 여기는 이제 때리면 이어주면 되니까요. 약간 갈등이 되긴 해요. 네. 묘한 타이밍에 단수를 쳐가지고 사실 뭐 언제든지 이렇게 되는 자리인데 지금 교환을 해뒀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고 굴복을 네. 해야 되고요. 이렇게 된다고 봐야죠. 여기는 흑이 선수가 되고 나중에 정리가 다 되고 다른 데는 뭐 별로 어려운 데는 없고요. 그러면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대략 15집. 사실 좀 강하긴 합니다만은 마지막 하나, 21집, 둘, 23, 셋, 24, 넷, 여기까지 24집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안 봤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39집이거든요. 네. 아까 63 정도 나는 거예요, 100이. 여기 한 점 끊어 잡았으니까 66 정도, 3집 정도 늘었으니까 66 정도 나니까 흑은 이제 70집이 좀 넘게 나야죠. 네. 개가가 되려면요. 흑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33집, 35집 정도 납니다. 그렇다면 이게 35집 넘게 나야 되는데요. 여기가 아직 물론 지금 당장은 백도 이렇게 두긴 좀 힘들어요. 연결은 할 수 있는데 중앙이 다 끊기기 때문에 거의 한 점은 잡혀 있다고 봐야 되고요. 셋, 34집 정도 나거든요. 네. 그럼 69인가요? 아까 흑집이 35이었으니까 69. 네, 69. 네. 흑은 100은 66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덤이 약간 부담돼요. 물론 흑이 두 차례긴 한데 큰 차이는 아닌데. 네, 흑이 두 차례긴 한데 네. 과연 흑이 뭔가 마지막 먼저 두어서 하나, 둘, 다른 변화가 나올 수 때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좀 두터움을 좀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약간이라도 백이 집이 좀 나지 흑이 집이 더 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데 막아도 사실 약간 기분 나쁘고요. 이런 데도. 네. 그러니까 흑이 두터운 데는 없어요.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이 바둑은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은 황재원 선수가 좋은 형세를 보입니다.
물론 아직 많이 남았어요. 네. 이 판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결과를 맞아. 확인하려면 하나,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쪽도 조금 더 삭감이 되나요? 이게 무슨 뜻이죠? 뭐, 뒤로 맞겠. 네, 뭐 때리면 패니까 이렇게 네. 되는데 물론 뭐 안 두면 이러고 이렇게 끊어버리면 수가 나니까 네. 이게 중앙에 끊기면 이게 지금 못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도 지킬 텐데 이을 때 이렇게 지키면 이게 과연 득인가요? 이게 이렇게 하고 귀에 뭐가 수가 나는 건 아닐 거고. 네, 여기가 선수가 된다고 해서 이것도 뭐 수가 나는 모양은 아니죠. 백은 당연히 중앙 쪽으로 받을 것 같은데요. 네. 뒤쪽에 무슨 맛이 없죠? 아유, 제 눈에는 안 보이고요. 네. 여기를 오히려 이렇게 좀 최대한 욕심부리게 좀 되느냐. 더 크게. 아, 근데 이거는 맛이 좀 나쁘네요. 예, 이런 데만 두고 이렇게 젖혀가도 아, 이게 뭐 이렇게 뒀다가는 바로 끊어서 수가 나니까 네. 뭐 여기를 치받거나 뭐 어떻게 다르게 받아야 되는데 이건 또 일로 끊으면 또 여기가 끊어져요. 네, 수가 나죠. 뭐 맛이 너무 나쁘네요. 이 정도가 제일 이거는 수가 없지 마지막.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아, 좀 더 욕심을 야. 부려봅니다. 정확한 술기가 지금 뒷받침이 돼야 들 수 있는 수인데요. 네. 흙의 그 모든 변화를 다 읽었을까요? 아니 일단 이렇게 두는 건 젖혀서 너무 쉽게 수가 나고요. 네. 이거는 안 돼. 여기서 이쯤에서 그냥 양보를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수가 만약 크게 난다면 또 형세가 요동치게 되겠죠. 네, 뭐 역전이죠. 수가 나면은 뭐 이 정도인데 이것도 어쨌든 수가 났어요. 마지막. 하나, 일단 붙이는 거는 하나는 뭐 두면 득이니까 먼저 물어봅니다. 네, 여기는 뭐 늘어서 한 칸 띄어서 아예 깔끔하게 받아드네요. 중앙 쪽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요? 네, 여기는 일단 해야죠. 네. 이거는 자체로 이렇게 뒤로 양보하는 것 자체로 득이기 때문에 교환을 해야 됩니다. 백이 나중에 뭐 여기 또는 흙이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수순이 오면은 이제는 다 끊어서 아무것도 안 돼요. 네, 이렇게 다 받아서 수가 안 납니다. 아, 바둑이 정리가 안 된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참 어렵네요, 두기가. 어? 붙이는 수겠죠? 네, 마지막. 여기 뭐 하나, 둘, 거의 여기 둔 거랑 다름없어요, 지금. 다섯. 네. 여섯, 황지현 선수도 아마 거기 생각하고 있을 여덟. 겁니다. 아홉. 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가요? 이게 여기를 뒀을 때 차단을 하고 젖힐 때? 이럴 때 뭐 끊거나 이렇게 갖고 따로 아 이건 근데 안 되죠? 이거 뭐 끊어서 따로 아니라 그냥 수군요 단수치면은 축이네요. 네 이거는 뭐 크게 수가 납니다. 네 뒤로 젖혀야 되는데요. 다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득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냥 애초에 여기를 호구 쳐서 호구 두는 거에 쳐준 비해서 거에 비해서요. 약간
마지막 하나, 둘, 자, 충분한 확인이 되었던 것 같고요. 붙여갔습니다. 황지현 선수는 저게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개를 계속 지금 갸웃갸웃하는 모습이었죠.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액면상으로는 잘못 뒀다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되느냐 이런. 못 봤다라는 느낌인데, 아 진짜요?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진짜였는지는. 근데 이거를 박주민 선수가 이걸 끊어놨어야 돼요. 먼저요. 이게 왜 무슨 차이냐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네, 뭐 끊는 것도 안 되고 뭐 이견이 돼 있어야죠 이게. 그런 이거는- 선수인데. 네, 이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전혀 손해가 아니거든요. 이쪽으로는 어차피 네. 일로 끊어지나 안 끊어지나 이건 거의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네요. 네, 이거는 해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었을 때 백이 손을 빼겠죠. 예, 뭐 아무 맛이 없기 때문에 네. 자체로는 물론 득을 봤는데 후수가 됐잖아요. 흑이. 네. 예, 그럼 이제 과연 이게 한 수의 가치가 있느냐를 좀 봐야 됩니다. 둘, 지금은 손을 뺄 수는 없어요. 이건 너무 네. 크죠. 예. 자, 일단 후수로 이어갔습니다. 끊어놨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좀 네, 많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 안 된 데가 많아서 황지현 선수도 어쨌든 날짜는 득이 없어요. 예, 그냥 호구 치는 게 더 낫던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뭔가 정리가 안 된 데가 요 부분, 여기에 막는 자리도 아주 두텁고요. 네. 여기도 약간 정리가 안 됐죠. 여기가 백이 만약에 확실히 살아있으면 이제 이게 움직이는 게 생깁니다. 네. 네, 이게 생기죠. 이게 살아있으면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찝찝한 데가 이만큼 많아요. 서로 간에 많아서 자, 일단 막아가죠. 이 자리는 상당히 두터운 곳입니다. 이게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아주 기분 나빠요. 뛰어들면 일단 자체로 수죠. 아하. 네, 이거 뭐 찝으면 그냥 수지 않습니까? 네. 네, 뚫어버리면 받아주기는 또 싫은데 받아주긴 싫죠. 줘야 되나 보네요. 그러면. 여기 두면은 이렇게 붙여서 임시 방편으로 막을 수는 있는데 네. 뭐 이렇게만 돼도 사실 집으로 상당한 백이 득이고요. 둔다면 이렇게 받아야겠죠? 혹은 붙여서 붙여서 강력합니다. 선수를 뽑아보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네요. 이 수는 이거는 상당히 도발인데요. 끊으면요? 이건 패를 하겠죠. 뭐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둬도 이거나 뭐 그냥 한 점을 잡아버리면 그냥 막나요. 찝고 손 빼겠다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뒀다는 얘기 그 뜻으로 보이는데 네. 근데 이건 받아야 돼. 자체로 끊으면 이렇게 받아서 지금 반상에 큰 끝내기가 있는지를 좀 봐야 돼요. 네. 근데 사실 큰 끝내기는 거의 없고요. 여기 이제 젖혀서 끝내기 하는 거와 이쪽 정도인데 뭐 끝내기가 이렇게 큰 데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손을 빼게 되면 이제 끊어서 이을 수는 없거든요. 네. 있는 거는 입구자가 있어서 이것도 버티는 게 있나요 지금은? 그러면 그냥 일로 젖히면 되네요. 그냥 쉽게. 마지막 하나, 네, 이걸로도 너무 괴롭죠? 셋, 넷, 뭐 엄청 많이 다섯, 나가죠. 왕관 뛰어나가는. 여섯, 네. 역시 박주민 선수는 선수를 뽑으려고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워낙 크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 둘, 셋, 열세 집인데 네. 백이 끊어서 이제 흑이 양보할 수밖에 없다고 보면은 이렇게 되는 형태거든요. 일곱 집 정도 나니까 이것도 꽤 큽니다. 선수 6집, 7집 정도. 물론 백이 이제 이거 한 점을 때리는 것까지 둬야 되니까 네. 예, 선수는 아닌데 선수면 지금 무조건 둬야죠. 흑도. 네. 지금 여기 젖혀 있고 이거는 좀 빨리 해놓고요. 이거 손해가 없으니까
또 집만 보면 일로 하는 게 약간 득이네요. 마지막 이쪽으로 하나. 활용하는 게. 둘, 셋, 예, 받아두는 게. 그 왜냐하면 지금 바둑이 그렇게 엄청 큰 데가 별로 없어요. 네. 예, 이게 지금 두터운 자리입니다. 열세집. 주기사가 사성은 똑같네요. 열세집에 10집, 23집에 여기도 10집, 33집. 계산하기가 쉽네요. 33, 34, 35 정도까지 보고요. 여기는 막아야 되고요. 나중에 그냥 이렇게 정리하는 걸 보겠습니다. 서른두 집이죠. 67 정도 납니다. 흙이. 네. 67. 여기는 이제 흙이 붙여서 이렇게 정리되고 여기는 여기는 흙의 선수가 될 거고요. 12, 15집 정도. 22집, 23, 24, 35, 40, 58, 63집. 네, 흑집, 100집은 63집 정도 납니다. 반면 4집 네, 차이인데요. 반면 4집 차이인데 여기를 흙이 막았다고 걔가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02차례예요. 반면 아. 4집에. 그러니까 이거는 덤에 걸려 있는 거죠, 지금 바둑이. 네. 마지막 하나, 지금 둘, 황재현 선수가 생각하는 이유는 네. 이수가 아니고 다섯, 이렇게 받는 게 여섯,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중앙으로 호구 여덟. 쳐서. 이 아. 귀에 뭔가 수만 없으면은 이렇게 받는 게 득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젖히면 이렇게 끊어지는 형태인데 이게 맛이 너무 나쁘죠? 거의 뭐가 수가 될 것 같은데요, 모양이. 축에 붙이는 수도 있나 보네요. 그냥 쉽게 여기만 붙여도 막지를 못하죠. 이게 끊어서 네. 수가 돼요. 다섯 쳐서. 그렇네요. 예. 그 여기만 붙여도 물론 이건 교환 안 하고 두겠죠. 그냥 붙이면은 이렇게 백이 뒤로 받아야 되니까 이것만 해도 손해입니다. 네. 예, 지금은 이렇게 두는 게 정수겠네요. 이걸 막으면 반면 내 집에 백둘 차례니까 그렇다면 이걸 막으면 안 되네요. 지금 바둑은. 마지막 예, 어쨌든 변화를 좀 네, 꽤 그렇습니다. 봐야 뭐 여기를 될까요? 뭐 딴 데를 두거나 해서 어쨌든 변신해야 됩니다. 네. 황재현 선수가 95년생, 박주민 선수가 96년생. 나이 차이가 한 살 터울인데 입단을 황재현 선수가 2011년도에 했으니까요. 네, 6년 차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러니까 황채원 선수는 약간 빠르게 한 정도, 한 1년 정도 빠르게 한 정도고 박주민 선수가 입단이 좀 늦었죠. 네. 네. 22. 96년생이면 22살이니까 근데 최근에 좀 이게 트렌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입단자의 연령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 이유는 이제 워낙 그 층이 워낙 두텁습니다. 그 네, 또래 실력자들이 너무 그렇습니다. 너무 많아서 병목 형상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 어렸을 때 10대 마지막 때 입단을 하는 프로기사가 지금은 최근에는 그 영재 입단자를 제외하고는요 거의 잘 안 나옵니다. 네. 사실 바둑계에서도 이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긴 한데 그렇다고 입단 연령을 그냥 대폭 갑자기 낮춰버릴 수도 없는 일이고요. 네. 뭔가 이게 자연스럽게 서로 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최근에는 입단자 연령대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좀 고민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아마추어
시합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가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휩쓸어 버려요. 그렇습니다. 뭐 네. 예를 뭐 들면은 몽백카페 같은 그 아마야 그렇죠. 예선이 따로 있는 데를 보면은 네. 뭐 4장의 티켓이 있으면 한국 선수들이 거의 다 다 가져간다. 가져왔고요, 이번에도. 마지막 그만큼 이제 한국의 아마추어들이 세다는 겁니다. 네. 셋, 넷, 아, 고기를 이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런 거를 방비한 건데 집만 보면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니거든요. 역시 우변의 백도를 노리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는 끊는 수가 있어요. 이젠 백도 뭐 여기 둘 텐데 여기가 별로 크지 않다. 이수로는 나를자. 아, 이게 사실 대단하지가 않아요. 도도, 백이도, 흑이도도 좀 별게 없어서. 네. 자, 우변 백이 두어갔고요. 흑은 하나 밀어두고. 네. 요런 자리가 네. 이제 굉장히 그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자리가 큰 자리입니다. 이제 아마추어 중급자분들은 이런 수 잘 크다고 생각 안 하시거든요. 네. 요게 백이 막으면 이제 선수가 되는 건 아닌데 다음에 젖히면은 막지를 못해요. 여기 막으면 나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뒤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 막는 거랑 하나 밀어서 요 교환 자체로 상당히 득입니다. 이런 자리가 굉장히 커요, 보기보다. 네. 자, 황재현 마지막. 선수가 하나, 고심하고 둘.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SK 앵크린과 신한 천일염의 오늘 마지막 대국입니다. (2017) KB국민은행 퓨처스 바둑리그 4라운드 4경기입니다. 현재 SK 앵크린이 2대 0으로 앞서 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한 수씩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를 막고 여기를 막으니까 이렇게 치받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막았죠. 뭐 지금 가장 큰 곳이니까. 그리고 한 칸을 띄었습니다. 아, 지금 뭐 정리되는 수순으로만 봐서는 크게 뭔가 저희가 예상한 거랑 크게 달라지지는 않고 있죠. 네. 자, 뭐 좀 젖혀갔고요. 이거는 뭐 늘어서 좀 두어갈 수도 있고. 뭐 늘어서 두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끊는 수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뭐 나중에 이제 젖혀도 막을 수가 있죠. 이제는 이곳은 수가 되진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빈상각으로 받았습니다. 한 점을 미끼로 버리겠다. 네, 뜻인 것 미끼 뭐 미끼라고 볼 수도 있고 중앙집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네. 어쨌든 일로 늘면 다 집되는 게 아니니까 네. 이게 늘어져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다 연결은 되는데 이제 여기가 흙이 찝는 게 선수가 되면 젖혀서 중앙의 집이 다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찝어서 둔 거고요. 네. 가만히 네, 늘어뒀습니다. 그냥 늘어뒀네요. 아, 뭐 거의 변화가 여지가 거의 없는데요. 네. 10집, 13집이라고 했죠. 23집에
오히려 지금 여기 돌이 띄어져서 이제 젖힌다거나 하게 되면은 예, 아까 10집 봤었는데 10집 안 나죠. 예, 2집 정도 주었어요. 네. 아직 뭐 두진 않았습니다만은 33집인데 35집. 네, 35. 흙은 이제 70집 정도 나네요. 아까보다 약간 집이 여기가 집이 좀 늘었죠. 예, 여기 지키면서 네. 70집, 69 여기가 좀 있어요. 69 정도 나는데 마지막 66. 하나, 예, 그러니까 딱 둘, 덤이 예, 셋, 반면 3, 4집 넷, 정도 다섯, 계속 그 정도 차이로 여섯, 보여집니다. 네. 일곱, 여덟, 어느 순간 딱 그 차이가 좁혀지질 않네요. 프로 바둑 보면은 한 집이 좁혀지지 않는 바둑이 있고요. 네. 어떤 바둑은 막 10집씩 좋은데도 역전되는 바둑도 있고 네. 참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다 되는 바둑에서는 한 집 그 상대방보다 이득 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자, 예전에는 사실 입단을 하고서 바로 좋은 성적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입단하자 또 그리고 입단을 하면 그냥 그것만으로도 한 점이 는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 예, 그리고 입단한 선수들은 이제 한참 공부 열심히 하는 때이기 때문에 또 바로 성적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입단하고서 성적 내는 경우가 정말 힘듭니다.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게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럴까요? 그만큼 이제 한국 바둑계 층이 아주 두터워진 거죠. 예. 기존의 프로기사들의 그렇습니다. 층이요. 뭐 지금 입단자가 1년에 뭐 17명 정도 이상 입단자가 나오는데 전부 다 이제 강의사들이 입단을 하기 때문에 네.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누적 예, 좀 기사가요. 마지막 바로 이렇게 쉽게 이길 만한 뭐 이런 상대가 거의 없는 거죠. 한마디로. 네. 중앙 쪽 한 집이라도 더 지어 보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네요. 네. 빈삼각으로 막았습니다. 네, 부분적으로 정수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 돈수는 그러니까 이런 재래도 참 기분이 나빠. 여기 이제 젖히고 뭐 입는 거, 호구 치는 거 다 선수란 말이에요. 네. 100일. 흙은 뭐 빠지는 한 수겠네요, 그러면. 빠지면은 이제 끊어서 아, 이렇게 되면 너무 크니까 이제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때려서 이게 또 100이 선수로 끝내기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나중에 젖혀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또 막으면 또 집이 납니다. 여기 또 100이 좀 기분 좋은 데죠. 백이 좀 불어날 때가 있네요. 지금은 중앙 이렇게 둬도 제가 보기엔 단수 칠 것 같아요. 네. 네. 어차피 이 패는 못 하잖아요. 마지막. 패를 그렇죠. 걸면 곤란하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박주민 선수가 그 역전의 틈을 열심히 노려보곤 있지만 좀처럼 찾아내기가 힘드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 오늘 좀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입단했을 때랑 비교를 하면 뭐 사실 근데 너무 예전 일이라 좀 비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시합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시합도 많았고 또 입단하자마자 바로 어떻게 보면 좀 활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입단한 기사들은 입단 자체도 굉장히 힘들지만 입단을 하고 나서도 일단 자신이 이렇게 그 활약을 할 수 있는 무대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 모든 선수들이 지금 가장 목표가 입단하고 목표를 물어보면은 바둑리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무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큰 무대고 또 확실한 시합수가 또 보장돼 있고. 네. 근데 바둑리그 같은 경우는 예선이 없어요. 예, 감독들이 이 지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입단하자마자 바둑리그에 뽑히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랭킹도 없는 선수들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자신의 진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런 무대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런 무대가 또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참 입단하고 2, 3년, 5년까지 봐서도 그때 뭔가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 선수들은 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예, 지금 이게 지금 가장 현재 한국 바둑계의 문제인데 뭐 모든 기사들이나 모든 선후배 기사들 모두 다 인정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쉽게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지금 바둑도장도 운영하고 있는 한종진 구단이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제가 어디서 책에서 봤는데 학부모들하고 이제 상담을 할 때 한종진 구단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프로 입단이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좋은 대학에 가는 정도로 마지막 생각을 해야 된다. 네. 네, 이렇게 학부형들한테 이제 그렇게 네. 상담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얘기가 너무 다 공감이 가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그 프로 기사들의 그 대우가 좀 더 좋았잖아요. 어디 가고 그래도. 뭐 그런 것도 네, 그렇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많이 좀 바뀐 게 사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의 이유로 이제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일단 바둑 인구가 많이 줄었죠. 네. 예전보다 많이 줄은 것도 있고 뭐 바둑을 배우려는 어린 학생들의 숫자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예전보다 너무 할 게 많고 그리고 바둑에만 또 하기에는 또 학교 공부 자체가 너무 치열해졌잖아요. 요즘 예전에. 어린이들이 더 바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게 이게 일본이 이제 그런 수순을 계속 밟고 있는 건데 네. 한국이 약간 좀 일본하고 비슷해지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뭐 어디 가서 바둑 둔다고 하면은 상당히 좋게 보는 건 또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다들 좋게는 보는데 거기까지만이라는 것이 좀 아쉽죠. 예. 또 현실적인 문제는 또 다른 거니까요. 네. 사실 이제 한국 입장에선 가장 바람직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롤모델은 이제 중국인데 네. 중국처럼 저절로 바둑 인구가 많아서 중국은 지금도 바둑을 배우려는 아이들이 바글바글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바둑 교실 같은 것만 해도 뭐 중국은 아예 단위 자체가 100명, 200명이 아니라 뭐 1000명, 뭐 2000명 이러니까 뭐 워낙 인구도 많지만요. 하나, 둘, 셋, 넷, 근데 중국은 좀 다섯, 다른 점이 많아요, 여섯, 우리나라랑. 그 나라에서 밀어주는 것도 여덟, 그렇고 아홉, 또 국가에서 상금을 받으면 또 나라에서 좀 가져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좀 한국이랑은 사실 네. 한국 일본하고는 많이 다르죠. 네. 그냥 뭐 좋은 점만 말씀드리면 바둑을 잘 두면 뭐 대학 같은 데 갔을 때도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거는 좋고 또 국가대표 뽑히게 되면 또 국가에서 좀 책임을 져주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또 이제 동국께서 얘기한 것처럼 상금 같은 걸 받으면 한국과 중국, 일본 기사들은 뭐 기본적으로 떼는 세금 말고는 뭐 똑같 세금이 없는데 중국은 이제 많이 떼가죠. 네. 네, 그런 게 좀 차이가 있고. 뭐 어느 게 뭐 맞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가장 아쉬운 건 이제 점점 이제 중국에게 좀 더 밀리잖아요. 지금 네. 한국이. 왜냐면 이제 바둑을 배우는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바둑 영재도 저절로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10명 안에서 뽑힌 거랑 그렇죠. 100명, 1000명에서 뽑힌 거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네, 지금 뭐 바둑은 보면은 이제 이어야 되죠. 중앙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앙집이 늘었는데 대신에 이 집이 많이 줄었어요. 집이 10집 봤는데 7집밖에 안 일곱 났죠. 집으로 네, 여기 줄었고요. 이어야 되니까. 네. 네, 바둑은 다 뒀네요. 마무리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젖혀 있는 게 가장 큽니다. 네, 거기는 선수가 되는 것이고 다 두었네요. 여기 단수 치고 여기도 찔러 놓고 그리고 여기 젖혀 있고 네. 네, 여기 젖혀 있으면 이게 2집짜리가 아니고 다음에 이제 끼우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 받아야겠네요. 네, 끼우는 1집짜리 선수 끝내기가 또 보장이 돼 있죠. 네. 이건 2집이 아닙니다. 지금은 가장 크죠. 지금 자리에서는. 오늘 신한천일염의 박주민, 이승준 선수 처음 얼굴을 봤는데요. 일단 이승준 선수의 바둑은 아직 규정지을 수 없는 그런 매력이라면 매력을 보여줬는데요. 다음번 나왔을 때는 좀 더 나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스튜디오 대국도 선수들 모두 처음이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뭐 차이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반면 4집 네, 정도 덤이 낼 수 없는 그 네. 상황 그대로로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되면은 SK앵클의 승리는 뭐 확정이 됐고 이제 3대 0으로 승부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네요. 네. 이게 퓨처스리그 올해가 유독 3대 0 승부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개인 승수도 무시를 못하는데 3대0 승부가 나면은 일단 좀 차이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신한천일염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이제 선수들이 부담을 이제 더 이상 가지면 안 될 것 네, 같아요. 좀 악순환이 될 네,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단 뭐 입단 올해 1년차 선수들은 그냥 뭐 당연히 이기기 위해서 둬야 되긴 하지만 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갖고 두면 안 되거든요. 좀 편하게 먹고 둬야 될 것 같고 이 팀이 이제 계속 이렇게 지다 보면은 좀 자기도 모르게 좀 위축되거든요. 네. 바둑 내용도 그렇고 지금은 뭐 좀 그런 게 신한철 필요해 보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승리예요. 네, 승리밖에 없습니다. 승리를 해야만 그게 저절로 해결이 되는데 이기다 보면 또 계속 이기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올해 퓨처스리그 멤버들을 보면 냉정하게 신한철염이 이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팀이 한 팀도 없어요. 그렇죠. 만만한 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은 모두 각오를 하고 임하긴 할 텐데요. 자, 종국이 되었습니다. 박주민 선수가 역전의 실마리를 마련해 보려고 고군분투했는데 차이는 좁혀지지가 않았어요. 자. 55집이 났습니다. 황재현 선수가 오늘 뭐 이겨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성숙해지는 모습이에요. 네. 네, 예전하고 봤을 차분해진 때 것 같죠? 그렇습니다. 자, 55집, 100집은 쉰다집. 쉬운 5집인가요? 반면 3집이죠? 네. 쉬운 8집. 석집 반 네, 차이가 3집 났습니다. 반 차이가 났네요. 네, 황재현 선수가 석집 반을 남겼습니다. 네, 황재현 선수 100으로 석집 반을 남기면서
SK 앵크린이 3대 0으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오늘 신한 천일염 팬 여러분들께 처음 이렇게 스튜디오 대국을 선보이게 됐는데 네. 결과가 좀 아쉽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뭐 처음부터 뭐 결과까지 좋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네. SK 앵크린 워낙 뭐 좋은 내용을 보여줬었고요. 신한철염은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올해 뭐 피처스리그를 우승한다 뭐 이런 전력은 아니거든요.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대신에 이 신예 선수들이 좀 자신의 바둑을 좀 두면서 결과에 상관없이 좀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내용은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곳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SK 앵크린이 신한 천일염을 상대로 3대 0 승리를 거뒀는데요. 그럼 지금까지의 순위표 함께 만나보시죠. 네, 4라운드까지 마쳤습니다. 정관장 황진단이 지금 개인 승수 8승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티브로드 여기까지는 지금 1군 리그와 같아요. 바둑 네. 리그와 성적이 있거든요. 지금 정관장이랑 1군 리그에서는 전승이죠. 신기하게 그게 좀 맞아 떨어지는 그렇습니다. 경향이 있더라고요. SK 앵크린도 이제 2승 1패 한 경기를 덜 치렀습니다. 네. 그래서 상위권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신한천일염 또 BJF 리텔 CU 두 팀이 지금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한 천일염을 사전 전패 좀 힘을 내줘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5라운드 4경기죠. 다음 주 스튜디오 대국 예고해드립니다. BJF 리테일 CU 팀과 킥스가 만났는데요. 킥스 강팀인데요. 그렇죠. 오유진 선수가 또 출전을 합니다. 그렇죠. BJF 리텔 CU가 이제 오랜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에요. 네, 방송으로 이제 그때 한번 등장을 오유진 선수가 했었는데 빠졌죠. 그렇죠. 오유진 선수 그때 없었어요. 이렇게 허전할 수가. 네, 오유진 선수의 얼굴을 이제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BGF 리테일 CU팀 지금 1승밖에 거두고 있지 못한데 킥스팀을 상대로 좀 승리를 거둬야겠어요. 네, 근데 킥스팀이 사실 너무 너무 막강한 막강한가요? 팀이거든요. 그래서 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유진 선수의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결이니까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주 5라운드 4경기로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